안녕하세요, 준뱅커입니다. 오늘은 기술보증기금을 들고 왔는데요. 재무 상태보다는 기업의 기술을 평가하여 이들의 잠재성을 돕는 중요한 기관이죠.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에 앞서 짚고 넘어갈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청년 인턴은 다음 공간에 한 곳만 기재하게 되어 있네요. 여러 곳을 인턴한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직업교육 역시 이수시간 50시간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추후 증빙서류 제출 시 이수기간이 함께 적힌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외에 학교교육 및 직업교육 역시 12개까지 적을 수 있으니 최대한 적어주세요. 다음은 경력사항입니다. 1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한 내용만 적는 공간이므로 인턴 내용을 적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다음은 자소서 문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소서 작성 시 순서보다는 성격끼리 묶어 함께 고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므로 1번 문항 다음 5번 문항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항 1번은 기보 인재상 중 택 1을 하고 선택 직무 역량 및 미선택 직무 역량 개발 방안에 작성하는 구조입니다. 먼저 이공계, 상경계, 법학적 직무에서 하나를 골라주세요. 그리고 이의 세부 내용은 오른쪽 3시 방향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채용 공고, 직무 설명 자료에서 2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예시로 상경계 기업 고객 관리로 소제목을 꾸미지 않은 채 적었습니다. 이러한 문항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택했고 단어를 제시했는지 깔끔하게 보여줄 수 있는 문항입니다. 1번 문항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보 직무 수행 2가지 선택 후 이를 본인 경험에 빗대어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후 미선택 직무 역량에 대해 서술해 주셔야 하는데요. 분명 지금까지 부수적으로 진행되어 온 직무 역량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현황을 적어주시고 이외의 계획은 입사 이후 방향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문항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제목은 본인이 고른 키워드가 정확하게 구현되도록 적어주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4단계 구조를 활용하여 고른 키워드에 신뢰도를 부여하는 과정을 보여주세요. 마지막 미선택 직무 역량은 제시문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시문에도 빨간색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보이시나요? 기술보증기금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들을 융합형 인재로 키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걸맞게 미선택 직무 역량을 개발 중이거나 개발할 계획을 잘 작성하여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것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5번 문항입니다. 핵심 가치 선택과 기술보증기금이 이 가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지 작성하는 문항입니다. 소제목은 예를 들어 핵심 가치 중 택 1을 한 후 이를 꾸미거나 연상하는 문구를 함께 적어주세요. 기본은 재무 상태보다는 기술력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투자와 융자를 지원하는 기술금융기관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업무 방향과 여러분들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공정, 혁신, 협력 중 한 가지를 골라주세요. 그리고 핵심 가치 제고 방안은 기술보증기금의 내부와 외부 측면을 나누어 가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정, 혁신, 협력이 기술보증기금에서 어떻게 도출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은 아무래도 신용평가보다는 기술의 관점에서 기업을 평가하는 만큼 평가자의 주관적 요소 및 기술의 내재적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평가 모델 및 공정이 담긴 평가자의 주관을 통해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혁신은 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평가 사업을 분리하여 기술보증기금이 설립되었고 담보력에 앞선 기술평가로 중소기업의 가치를 알아보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혁신을 기반으로 이들의 기술력을 평가하기 위해 함께 혁신의 수준을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협력. 중소기업 직접 투자, 기술 이전 및 기술 보호를 진행하는 만큼 올바른 잠재성 평가와 사후 관리에 필요합니다.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그들의 가능성을 보증하고 투자하며 함께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다음은 문항 2번입니다. 인성 문항으로 집단 내부 갈등과 이를 해결한 본인의 기여를 작성하는 문항입니다. 제시문에서 언급했듯이 소속되어 있던 집단 내부 갈등을 소재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소제목은 갈등 해소를 직접적으로 가져온 행동이 담긴 키워드를 적어 주셔야 합니다. 갈등의 성격은 곧 갈등의 원인을 나타내죠. 집단 내부 갈등 속에서 내 생각과 행동을 환경에 맞게 제시한 부분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극단적인 갈등 해소 전개가 아닌 논리적이고 갈등이 해소될 수 있었던 이유를 충분히 서술해 주세요. 또한 천자인 만큼 집단 내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추가적인 갈등이나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적어 갈등의 실마리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제시해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문항 3번입니다. 집단 내부의 도덕적 해이에서 본인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작성하는 문항입니다. 경영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차이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생각을 넘어 이미 행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도덕적 해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소제목에는 도덕적 해이에 본인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행동적 측면을 적어주세요. 도덕적 해이가 소속 집단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근거를 보여주시며 여러분들이 도덕적 해이의 주동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한 사건만을 중점적으로 적어도 좋고 한 사건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또 다른 도덕적 해이를 마주하여 태도를 발휘한 경험도 좋습니다. 눈앞의 이득보다는 먼 훗날의 마시멜로, 초심, 원칙 등 태도를 유지하며 원칙에 어긋나는 상황에 어떤 방식으로 행동했는지 적어주세요. 도덕적 해이의 해소 여부보다는 본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가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마지막 문항입니다. 기존 방식을 내려놓고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 문항입니다. 먼저 새로운 관점 개념에 대해 정리해보면 큰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자원, 기존의 것을 충분히 활용하여 더 나은 변화를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새로움보다는 기존의 현실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제목은 차이와 이를 불러온 행동이 돋보이도록 적어주세요. 두 갈씩 표현으로 새로운 방식을 먼저 언급 후 기존 방식을 적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존 방식에서 달라진 점을 많이도 말고 딱 두세 가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크게 차이가 없다 해도 변화 자체를 시도한 태도와 기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후 문제 해결 도입 과정을 적어주시며 기존 관점이 관철되었던 이유, 새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내외부적인 요인을 적고 본인이 상황을 마무리한 관점으로 추가적인 새로운 시도 경험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저 역시 기금에서 인턴 근무를 해보며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은 평가 요소들이 충분하게 반영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술보증기금은 담보력, 신용 능력을 넘어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 이전, 인증, 컨설팅 등 지원하는 벤처 혁신 종합 지원 기관인 만큼 앞으로의 평가 방식이 기대되는 기관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수많은 벤처 혁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